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한덕수는 계속해 헌법을 짓밟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그림자 뒤에 숨어있던 권한대행이라는 자가 대통령 흉내를 내며 헌법재판관 지명이라는 초유의 위헌 폭거를 저질렀는데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 잘못된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해 법제처조차 과거와 정반대 입장으로 돌아섰다는 사실입니다. 11국회 입법조사처가 공식 유권 해석을 내놨는데요. 한덕수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명백한 위헌이라는 겁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봤더니 이건 단순한 해석 차이 수준이 아니라 압도적으로 위헌이라는 결론을 내놨는데요. 대통령이라는 직책은 선거를 통해 국민의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아야만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인데,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은 어디까지나 소극적인 권한 행사만 가능하고 인사권 같은 핵심 권한은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 전문가들의 일관된 해석이라는 겁니다. 놀라운 건 법제처조차 과거에는 똑같은 입장이었다는 점인데요. 이왕유가 수장으로 있는 현재의 법제처는 과거 헌법주석서에서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이 민주적 정당성 없이 새로운 정책 결정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명확히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이왕유는 지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돼 헌법주석서의 당사자가 되어 있는데요. 과거의 원칙은 사라져버렸고 자신을 지명한 한덕수를 변호하는 모양새인데요. 얼마나 뻔뻔한 처신입니까? 한덕수는 대통령이 아닙니다.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적도 없고 민주적 정당성은커녕 파면된 윤석열의 아바타 권한대행일 뿐인데요. 그가 대통령 행세를 하며 헌법재판관 후보자까지 지명한 것은 명백한 월권이자 헌정질서 파괴입니다. 피의자가 피의자를 지명한 인사 쿠데타, 국민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오동훈 공수처장은 어제 국회에 출석해 한덕수 권한대행과 이완규 법제처장이 모두 수사 대상자임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한덕수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결국 범죄 피의자들이 결탁한 인사 쿠데타였습니다. 한덕수 대행은 당장 위헌적 권한 행사를 중단하고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을 철회하십시오. 한덕수 대행은 내란 수괴와 결탁해 권력을 넘보는 미몽에서 깨어나십시오. 대선 출마를 저울질하며 정치적 야욕을 위해 월권을 휘두른 죗값을 두고두고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완규 처장이 결코 헌법재판관이 될 수 없는 구제불능의 인사임도 재차 확인되었습니다. 피의자 이완규는 계엄 직후 안가 회동에 관한 경찰 조사에서 알 바 아니라는 고압적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검사 시절 검사스럽다는 신조어를 만들었던 막대 먹은 행실 그대로입니다. 이런 함량 미달의 인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라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내란 숙의 윤석열이 파면 전 꾸민 알박기 음모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내란 세력을 헌재에 침투시켜 내란 연장의 진지로 삼으려는 수작입니다. 24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검증을 마쳤다는 말을 누가 믿습니까? 국민은 더 이상 헌정 질서가 흔들리거나 훼손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지금 당장 지명 철회를 단행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도 빠르게 움직였는데요. 한덕수 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이 위헌인지에 대한 심리에 바로 착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운명처럼 마은혁 재판관이 주심으로 배정됐는데요. 그렇게 임명을 지연시키고 뭉개다가 가까스로 임명된 마 재판관이 결국 이 사건을 맡게 된 겁니다. 마치 누가 짠 듯한 이 상황은 무작위 전자배당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통쾌한 감정은 어쩔 수 없었는데요. 마치 헌법이 스스로 정의를 되찾으려 움직이기 시작한 느낌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효력정지 가처분과 함께 심리되고 있으며 결론은 다음 주 중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법리로 따져봐야 하는데요. 다시 말하지만 이 사건의 주심은 바로 마은혁 재판관인 겁니다. 윤석열의 측근이자 법제처장인 이완규 사건을 한덕수가 임명한 민주당 추천 재판관이 맡게 된 거죠. 주심 재판관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는 핵심 역할을 맡는데요. 지금 이 사건은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 그러니까 18일 이전에 결론이 날 걸로 보입니다.
구인체제 기준에서 가처분 사건의 정족수는 5명으로 변론 없이도 결정이 가능한데요. 과거 이진숙 방통위원장 사건 때처럼 단 4일 만에 결정이 나온 전례도 있었습니다. 헌재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한덕수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그 즉시 효력을 잃게 되는데요. 한덕수의 무모한 폭주는 스스로의 손에 의해 제동이 걸리게 되는 셈인 거죠. 이걸 끝으로 권한대행 체제의 일탈은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인사권 논란이 아닌데요. 윤석열이 파면된 이후에도 잔당들이 권력을 사유화하며 헌법을 유린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는데요. 한덕수의 위원 지명은 즉각 무효화돼야 하며 이왕규와 함상훈 역시 재판관 자격을 스스로 내려놔야 합니다. 제일 먼저 국민과 함께 계엄을 막겠다고 한 사람, 저 한동훈이 맞서야 합니다. 이런 결정적인 시기에 괴물 정권이 탄생해서 나라를 망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탄핵 인용 결정으로 이제 남은 것은 이재명 대표뿐입니다. 제가 노동운동을 시작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전태일 분신이었습니다. 2025년 4월 10일 대선 출마 선언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윤석열 파면 선고가 끝나자마자 국힘당의 대선 장사진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그 누구도 반성과 책임은 없고 오직 자리욕과 권력욕만 가득한 신바보들의 행진이 시작된 겁니다. 가장 먼저 한동훈입니다. 그는 국회 본관 앞에서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했는데요. 윤석열 탄핵에 앞장섰다고 스스로를 포장했지만 출마 선언문 어디에도 윤석열 이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계엄령 해제를 외쳤다며 자화자찬했지만 그 시기 그는 계엄령을 방조한 국힘당 대표였습니다. 탄핵을 주도한 것처럼 말하면서도 진심 어린 반성과 윤석열에 대한 책임 언급은 철저히 피했는데요. 이제 남은 건 이재명이라며 또다시 이재명 때리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역시나 자신의 정책과 비전은 없었습니다. 한동훈의 이런 아무 말 대잔치는 윤석열도 이재명도 심판받아야 한다는 말로 양비론을 펼치며 본인 이미지를 세탁하려는 꼼수에 불과한데요. 탄핵을 국민의 승리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정치 제기의 도구로 쓰겠다는 이 위선이야말로 진짜 심판 대상입니다. 두 번째는 김문수입니다. 출마 첫 행보로 전태일 기념관과 한국노총을 찾아 자신의 과거 노동 이력을 내세웠는데요. 윤석열 정권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낸 인물이 전태일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모욕입니다. 노동자 탄압에 앞장섰던 인물이 이제 와서 노동의 상징을 이용한다는 건 철면피도 이런 철면피가 없는데요. 노동자의 이름을 팔아 표를 얻겠다는 김문수의 얄팍한 정치쇼는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홍준표입니다. 대구시장 임기를 마치지도 않고 대권에 도전하면서 대구 시민들에게 금이 환향을 약속했는데요. 시민들을 이용해 정치적 발판을 만들고는 또다시 떠나겠다는 정치 철새의 전형입니다. 대선이 끝나고 지면 돌아오겠다는 그 말, 권력만 쫓아다니는 정치의 민낯을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시민에 대한 책임감도 도리도 없는 인물이 국가를 책임지겠다는 말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네 번째는 안철수입니다. 경북 지역을 돌며 한동훈을 겨냥해 검사 출신은 필패라고 비판했는데요. 그러는 본인은 어떤 정치 행보를 보여왔을까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과 단일화했다가 다시 돌아서 비판했던 전력은 또 잊었다는 말인가요? 윤석열을 뽑은 손가락을 자르겠다고 말한 사실도 기억이 안 납니까? 정작 본인의 정치적 모순과 책임은 감추고 남의 경력만 문제 삼는 이런 내로남불이야말로 안철수 정치의 병맛인데요. 국민이 더 이상 그의 애매모호한 스탠스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자격도 없는 거죠. 다섯 번째는 오세훈입니다. 출마 여부를 공식화하진 않았지만 디딤돌 소득간담회를 열며 이재명의 기본소득을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서울시장으로서 보여준 건 부동산 규제 완화와 개발 중심 정책뿐이었습니다. 이재명을 비판하려면 최소한 본인은 다른 길을 걸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실상은 정책 차별성도 성과도 부족한데요. 서울 시민조차 믿지 못한 시장이 나라를 책임지겠다는 건 설득력이 없습니다. 여섯 번째는 유승민입니다. 출마 여부는 밝히지 않았지만 안동 산불 헬기 사고 현장을 찾으며 존재감을 드러냈는데요. 합리적 보수라는 이미지가 여전히 유효하지만 윤석열 정권 초기 침묵했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개혁과 반성을 입으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다면 결국 유승민도 또 하나의 변형된 윤석열일 뿐인 거죠. 그러고 보니 모두가 윤석열이었는데요. 술 안 마시는 윤석열부터 입으로만 똑같이 떠들어대는 윤석열까지
우리는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을 또 뽑지 않습니다. 결국 6명, 한 명 한 명 뜯어보면 모두가 똑같은데요. 책임은 없고 기회만 노리는 정치꾼들이라는 점이 말이죠. 윤석열 탄핵으로 대한민국이 다시 살아날 기회를 잡은 이때 국민은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텐데요. 국힘당 대선 주자들의 이 무책임한 정치쇼, 또 자신들을 뽑아달라고요? 미친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의 윤석열 8위, 내란 수계의 후계자 자리가 그렇게 탐납니까? 국민의힘은 내란 수계 윤석열과 결코 헤어질 수 없는 내란당입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윤석열과 통화했다, 윤석열을 만났다며 윤석열 8위를 하고 있습니다. 내란의 늪에서 벗어나지는 못할 망정, 대한민국을 다시 내란의 늪 속으로 끌어들이려고 작정한 것 같습니다. 내란을 저질러 파면된 내란 수계의 후계자 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의 행태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국민이 두렵지도 않습니까? 국민을 버리고 극렬 지지층만 안고 가겠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국민을 입에 올리고 대한민국을 이끌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국민의힘 대선 경선은 내란 세력의 대표를 뽑는 선거입니까? 국민을 버리고 내란 수계를 선택한 국민의힘과 대선 주자들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국민은 내란 세력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내란 종식을 방해하는 내란당 국민의힘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